남자가 신비로운 여자는 보물처럼 여기고 속이 뻔히 보이는 여자는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난제 앞에서 늘 고민 많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국 문단의 거장, 은희경 작가의 단편 그것은 꿈이었을까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 우리는 깨닫는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와의 거리가 사실은 그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던 마법이었음을.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 꿈은 깨지고 현실만이 남는다. 이 문장을 읽는데 남자로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참 그래요. 찰나의 불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불꽃을 유지하게 만드는 건 약간의 거리감과 모호함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언니들은 굳이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남자가 안달이 나서 죽고 못 살아요. 마치 그 여자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남자가 그 속을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지중지하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으시죠? 반면에 정말 착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에 모든 걸 바치는 우리 언니들. 세상에나 본인의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24시간 내내 나는 너만 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넌 너무 편해서 설렘이 없어 라거나 심지어는 좀 질린다는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경우. 헐,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도 이불킥할 일 아닌가요? 제가 남자로서 그리고 이 단순 무식한 남자라는 종족의 심리를 오랫동안 파헤쳐온 사람으로서 오늘 아주 뼈 때리는 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해요. 오늘 주제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듣다 보면 아이고 내가 호구였구나 하면서 땅을 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여러분의 연애가 그리고 앞으로의 사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100% 아니 200%다 보여줬는데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투명한 유리처럼 내 모든 걸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 투명함 때문에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참나.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들죠. 만약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연결감을 원하고 내가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존중받고 궁금해하는 대상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화두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비감이라는 것 말이죠. 이게 흔히들 연애 하수들이 말하는 카톡 30분 늦게 보내라, 전화 좀 씹어라 하는 식의 얄팍한 밀당 기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이구, 우리 남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뻔한 수법은 금방 눈치채죠. 제가 말하는 진짜 신비감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공. 즉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란 동물은 참 단순하면서도 모순적이에요. 정복욕이 있다고들 하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탐구욕입니다. 다 아는 맛은 아무리 맛있어도 줄 서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알듯 말듯하고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는 음식점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라도 먹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읽기 쉬운 책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여러분이 솔직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영혼이라는 성역을 너무 쉽고 빠르게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상대방에게 오픈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슬프게도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진짜 대박인 건 남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알아낸 것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신비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신비감이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심장과 머리 그리고 모든 노력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얻고 싶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지 그 11가지의 비밀스러운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심리적 토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신비롭기만 한 차가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겐 영원히 풀고 싶은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을 수 있는 방법.
그 절묘한 균형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내 이야기가 우리 언니들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하는 큰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겉만 번지르르한 연애가 아니라 진짜 꽉 찬 돌직구 같은 사랑의 지혜를 함께 쌓아갈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남들의 복잡 미묘한 속마음을 낱낱이 해부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11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치기 전에 우리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나무의 가지를 치기 전에 뿌리를 봐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끌리고 다 아는 여자에게는 하품을 할까요? 이건 단순히 연애의 기술이나 얄팍한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뇌, 특히 남자라는 종족의 뇌가 불확실성이란 놈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심리학 책을 펼쳐보면 거울 효과 뭐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본능입니다. 바로 사회 비교 이론과 자기 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theorem 3에 나오는 유능성 욕구 need라는 개념이에요. 에이구,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고 우리 언니들 피부에 확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라는 동물은 태생적으로 내가 꽤 괜찮은 놈이야. 나는 능력이 있어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환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유능성 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래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야말로 남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자 놀이터거든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정복하고 해석하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착한 언니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빠, 나 오늘 뭐 먹었고 누구 만났고 지금은 오빠 생각 중이야 하면서 본인의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다 까뒤집어 보여주시죠. 내 취향, 내 감정의 밑바닥, 내 하루 일과, 심지어가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절절한 마음까지. 세상에나 너무 투명해서 뒤가 다 비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이 관계에서 인지적 도전주의라는 요소를 싹둑 잘라내버린 겁니다. 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아셔야 해요. 남자는 관계 안에서도 일종의 탐험가가 되고 싶고 당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해독해내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를 다 그려서 손에 쥐어주고 보물상자 열쇠까지 미리 줘버리면 남자는 도대체 뭘 해야 하죠? 참나,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치트키를 써서 끝판왕을 깨버렸어요. 그 게임 계속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재미없어서 당장 삭제해버릴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머리를 쓰고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게 너무 쉽고 명확하면 남자는 자신이 능력 있는 정복자라는 느낌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뻔하고 쉬운 여자가 되는 순간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남자의 성취감을 뺏는 행위가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노력해서 알아낸 것, 자신이 애써서 얻어낸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런데 그냥 굴러들어온 정보, 너무 쉽게 열려버린 마음 앞에서는 이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긴장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진짜 대박인 건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왜 흥미가 떨어졌는지 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왠지 모르게 좀 지루하네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남자들의 단순하고도 잔인한 뇌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문학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유명한 고전소설 오만과 편견을 보면 이런 통찰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연스러운 무지는 종종 자만이 된다. 이 말이 연애에 대입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너무 명확하게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면 우리 남자라는 단순한 종족은 그 순간부터 자만이라는 못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에이구, 진짜라니까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깊이를 탐구하려는 뇌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층위를 하나하나 벗겨보는 수고를 굳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밤새워 읽고 싶은 다음 장이 궁금해 미치겠는 명작 소설이 아니라 이미 달달 외워서 표지만 봐도 지루한 학교 교과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나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설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책장 구석에 처박히는 교과서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말하는 신비감이라는 거,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부러 쌀쌀맞게 굴거나 톡을 늦게 보내는 척하는 가짜 연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비감이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너무 풍요롭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단단하고 독립적이어서 고작 몇 번의 데이트나 몇 통의 카톡 따위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거대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포스를 풍길 때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와, 이 여자는 뭐지? 내가 알던 여자들과는 달라.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는 당신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정에서 남자는 보상으로 여러분과의 진짜 연결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는 스스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 있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려면 자신의 친절함, 인내심, 포용력을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당신의 그 평온하고 안락한 세계에 발을 들이기 위해 남자는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고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참나 남자들이란 참 웃기죠? 공짜로 주면 귀한 줄 모르고 땀 흘려 얻으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이 투자의 과정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만들고 뼈저린 존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비감은 가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연애에만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고 깊이 있는 꽉 찬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신비감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남자가 땀 흘리고 고민하고 마음을 써서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자, 서론이 길었죠? 이제 남자의 승부욕과 탐구심을 자극해서 평생 당신만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11가지 이유가 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11가지의 보석 같은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과거와 감정의 여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언니들, 연애 시작하면 혹은 썸 탈 때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십니다. 솔직한 게 최고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전 남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굴곡진 드라마를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한 번에 브리핑해버리는 경우 있으시죠? 내 전 남친은 바람을 피웠고 나는 그때 너무 비참했고 우리 집안 사정은 어떻고 에이구.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남자라는 종족은 참 단순해서 당신이 그 모든 아픔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여자로 보기보다는 감당해야 할 짐이 많은 여자 혹은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는 여자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의 전 남친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요. 참나 데이트하러 나왔지 남의 연애사 듣고 상담해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침묵의 타이밍입니다. 당신의 연애사, 과거의 상처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초반부터 낱낱이 공개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 완결된 일보다는 미완성된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이론입니다. 드라마가 딱 중요한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하고 끊어버리면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나는 것과 똑같아요. 연애에서도 이게 기가 막히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과거에 대해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하고 살짝 웃으며 넘기면 남자의 뇌 속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저렇게 덤덤할까? 누가 저렇게 괜찮은 여자를 아프게 했을까? 저 미소 뒤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렇게 당신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해 뇌가 풀가동을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말해주지 않은 그 여백을 남자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채우려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생각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아주 현명한 여자 사람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정말 매력적인데 남자들이 줄을 섭니다. 하루는 썸 타는 남자가 지난번 연애는 왜 끝났어? 라고 꼬치꼬치 물어봤대요. 보통의 언니들 같으면 아니 글쎄 그 자식이 하면서 욕 한 바가지 쏟아냈을 텐데 이 친구는 딱 한마디 했다더군요.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지.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도 알게 됐고. 하지만 뭐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내 앞에 현재가 더 중요해. 세상에나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구구절절한 사연 대신 성숙한 태도와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 여자는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내공이 장난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더 잘해서 이 여자의 현재를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도전의식까지 생기는 거죠. 이처럼 당신이 과거의 드라마를 스스로 소화하고 정제된 형태로 보여줄 때 당신은 징징거리는 여자가 아니라 사연 있지만 기품 있는 여자가 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여자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여자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깊은 바다와 같아서 남자를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언니들, 제발 그 소중한 입술을 조금만 아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그가 당신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아주 조금씩 상조듯이 들려줘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당신만의 우주를 갖는 것, 즉 진짜 배기 취미와 열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언니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봅시다. 썸남이나 남자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뭐 해? 라고 카톡이 오면 원래 약속이 없었더라도 혹은 하던 일이 있었더라도 만사 제쳐두고 나 별일 없어, 나갈 수 있어 라고 칼답장 보내신 적 있으시죠? 아이고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가 부르면 튀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매력을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autonomy 이라는 건데요. 이건 앞서 말한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 중 하나예요. 남자가 당신을 봤을 때 와, 이 여자는 나 말고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너무 많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죠. 진짜 신비감은 너는 내 인생의 아주 멋진 이벤트이긴 하지만 너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제가 겪었던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썸을 타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보통은 좋아요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분의 대답이 진짜 대박행이었습니다. 어쩌죠? 제가 지금 미니어처 건축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정밀하게 붙여야 해서 오늘은 흐름을 끊을 수가 없네요. 이 작업 끝내고 주말에 봐요. 헐,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감히 나를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와, 진짜 멋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길래 나보다 저게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여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겁니다. 그냥 바빠라고 튕기는 게 나 바빠라고 튕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왜 남자들을 미치게 하냐면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여자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없어도 이 여자는 충분히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남자의 짐을 덜어줌과 동시에 내가 이 여자의 우선순위가 되려면 더 노력해야겠네 라는 경쟁심을 자극하거든요. 여러분이 요가에 미쳐 있든 도자기를 굽든 아니면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보여주기식 취미가 아니라 남자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즐기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연락했을 때 나 지금 심심해 놀아줘라고 하는 여자와 나 지금 너무 재밌는 거 하고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하는 여자. 누구에게 더 끌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정원에 물을 주고 가꾸는 그 모습 자체가 남자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로 다가옵니다. 남자는 그때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자기만의 단단한 중심이 있구나.
그 독립성이야말로 뻔한 헌신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 언니들, 제발 남자 기다리느라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그 무언가에 미쳐보세요. 그 열정의 불꽃이 남자들을 불나방처럼 모여들게 할 테니까요. 세 번째 비밀. 이건 정말 우리 언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디지털 거리두기. 쉽게 말해 연락의 빈도와 속도 조절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썸남이나 남자친구한테서 카톡이 왔다. 그 카톡 알림 소리만 들리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핸드폰 집어들고 1초 만에 답장 보내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찔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나 지금 오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그 행동,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매력을 깎아먹는 큰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아시죠?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공기는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지만 어디에나 널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공기를 돈 주고 사려고 줄을 서지 않아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어떤가요? 예쁘기도 하지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여러분은 남자에게 흔해 빠진 공기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갖기 힘든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세요? 많은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칼답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늦게 보내면 그 사람이 식을지도 몰라. 천만에요. 참나,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식을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톡을 보내면 1분 안에 답장이 오는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할 일이 없나? 나 말고는 만날 사람도 집중할 취미도 없나?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손바닥 안에 있네. 이게 바로 경계선의 붕괴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접속 가능한 상태, 즉 always on 상태라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킬 줄 아는 여자에 끌립니다. 내가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시간, 그녀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남자는 그 세계를 존중하게 되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커플들을 보면 하루 종일 카톡을 수백 통씩 주고받습니다.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밥 먹었어? 응, 똥 쌌어? 킥, 심심해. 이런 영양가 없는 텍스트 쪼가리들을 하루 종일 주고받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낭비입니다. 이런 무의미한 핑퐁 게임은 서로에 대한 신비감을 바닥내고 만났을 때 할 이야기조차 없게 만들어요. 진짜 현명한 여자는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남자에게서 연락이 와도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딱 끝났을 때 아주 우아하고 명확하게 답장을 보내죠. 오빠, 나 아까까지 중요한 프로젝트 집중하느라 답이 늦었네. 지금은 좀 한가해졌는데 우리 저녁 7시쯤 통화할까? 그때 오빠 목소리 제대로 듣고 싶어. 헐,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왜 이제 답장해라고 징징거리는 남자에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질질 끄는 게 아니라 통화나 만남이라는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유도해서 질적인 깊이를 챙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바쁘니까 7시에 연락할게 라고 선언하는 순간 남자는 그 7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시계를 보며 6시 반이네. 30분 남았다 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공백의 시간이야말로 사랑이 자라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남자는 기다리면서 당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마침내 연결되었을 때 그 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미안해 늦었지?가 아니라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온전히 너한테 집중할 수 있어. 라는 태도. 이게 바로 남자를 안달나게 하면서도 존중받는 여자의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 언니들 제발 핸드폰 좀 내려놓으세요. 카톡 숫자 1이 없어지는 속도가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이 비싸고 소중하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남자도 당신의 시간을 1분 1초라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가장 비싼 노력과 정성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네 번째 비밀은
이건 진짜 고수들만 아는, 아니 어쩌면 인생의 도를 닦은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 난도의 기술입니다. 바로 우아하게 져주는 척하며 뼈 때리기, 다시 말해 논쟁의 순간에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입니다. 우리 언니들 남자친구랑 싸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따지고 팩트 폭격을 날려서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어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아이고,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관계를 갉아먹는 쥐약입니다. 남자라는 종족은 참 유치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 여자가 너무 몰아붙이면 아, 내가 잘못했네라고 반성하기보다는 와, 이 여자 진짜 기세네. 나를 이기려고 드네? 하면서 방어 기제가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서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귀인 이론, attribute theory인데요.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남자는 싸움의 원인을 당신의 히스테리나 당신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정작 본인의 잘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물고 평온함을 유지하면 남자는 당황합니다. 싸움의 원인을 돌릴 곳이 없거든요. 결국 그 원인을 나의 무례함, 나의 옹졸함에서 찾게 되는 이른바 사회적 인과의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하루는 제가 밖에서 일진이 너무 사나워서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별거 아닌 일로 아내한테 짜증을 확 냈습니다.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죠. 보통 같으면 당신 미쳤어? 밖에서 뺨 맞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라고 받아쳐야 정상이죠. 그러면 아마 대판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다르더군요. 제가 짜증을 내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차, 터지겠구나 싶어 긴장했죠. 그런데 아내는 저를 아주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빤히 쳐다보더니 화내는 대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오늘 너무 지친 것 같아. 지금 이야기하면 서로 상처만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잠깐 멈추자. 그리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오더군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는데 헐.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아내가 같이 화를 냈다면 저도 당신이 정리를 안 했잖아 라고 우겼을 텐데 그녀가 보여준 그 침묵과 여백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 단단한 기품 앞에서 저는 무장해제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찌질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가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기려고 바락바락 대드는 건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남자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와, 이 여자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성숙한 여자를 내가 함부로 대했다니. 여러분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관조할 때 남자는 당신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무게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겼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 언니들, 다음에 그 남자가 유치하게 굴면 똑같이 유치해지지 마세요. 대신 우아하게 차 한 잔을 타주세요. 그게 천마디 잔소리보다 남자의 뼈를 더 아프게 때릴 테니까요. 5번째 비밀. 이건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언니들이 연애만 시작했다 하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바로 그 남자를 내 우주의 태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연애 초반에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죠? 친구들이 야 얼굴 좀 보자라고 해도 아, 나 오빠랑 데이트 있어 하면서 다 거절하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오직 그 사람 스케줄에만 맞춰서 대기 타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진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걸 우리끼리는 올인이라고 하는데 도박판에서만 올인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연애에서의 올인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선물하는 꼴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만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기쁨도 슬픔도 오직 그 사람하고만 나누려고 할 때 남자는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랑은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그 남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오로지 제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면 제가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제가 조금만 피곤해서 표정이 안 좋아도 오빠 마음 변했어? 제가 바빠서 연락이 늦으면 나 사랑 안 해?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휴식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참나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또 상사 눈치 보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감정의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남자친구한테만 쪼르르 달려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도 나누고 가족이랑도 나누고 직장 동료랑도 커피 한잔 하면서 털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픈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남자들에게 먹히느냐? 여기에는 사회적 증거라는 심리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여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도 많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동호회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여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네? 내가 긴장 안 하면 다른 놈들이 채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느라 나랑 안 놀아주겠는데?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남자 없이도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행복해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나 오늘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 가기로 했어 라고 신나서 말할 때 남자는 묘한 소외감과 동시에 안달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 없어도 저렇게 행복해? 왠지 억울한데 내가 더 재밌게 해줘야지 하는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죠. 반대로 친구 다 끊고 남자만 바라보는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잡아놓은 물고기를 넘어서 어항 속에 갇혀서 나만 뻐끔거리며 쳐다보는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오빠가 내 전부야 라는 말, 그거 드라마에서나 로맨틱하지 현실에서는 공포 영화 대사나 다름없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현명한 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볼 것 같아 라고 하면 절대 삐치거나 화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마침 잘 됐다. 나 고등학교 동창들이 브런치 모임 가려고 했는데 시간 딱 맞네. 오빠도 일 열심히 해. 헐, 이 쿨레 진동하는 반응 좀 보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미안해할 틈도 없이 오히려 나 없이 더 재밌게 노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그 활기찬 에너지를 보면서 나도 저 밝은 에너지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그 사람 하나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쁨을 나누는 확성기가 그 사람 하나를 향해서만 켜져 있어도 안 됩니다. 당신이 너른 세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웃고 떠들 때 남자는 당신이라는 여자가 가진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우주 속으로 초대받기 위해 입장권을 사려고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좁은 방 안에 갇힐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넓은 광장에서 빛나야 할 사람입니다. 에이구. 그러니 제발 그 남자 전화만 기다리지 말고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라도 떠세요. 그게 연애를 지키는 비법입니다. 6번째 비밀. 이건 우리 언니들의 입과 행동의 시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정의 생략과 결과의 반전이라는 기술이죠. 자, 뜨끔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아가리어터라고 하죠. 나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번 달부터 영어 학원 등록해서 각생 살 거야.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보면 야식 드시고 계시고 학원은 땡땡이 치고 있죠. 에이구, 남자친구 앞에서도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 설익은 생각들을 남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듯 털어놓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남자가 오, 그래? 열심히 해봐 라고 응원해 줄지 몰라도 반복되면 그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남자는 속으로 생각하죠. 또 시작이네.
며칠 가나보자. 참나 기대가 안 되는데 무슨 매력이 느껴지겠어요? 진짜 무서운 고수 언니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야망을 비밀 병기처럼 숨깁니다. 징징거리는 과정,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딱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제야 무심하게 툭 던져놓습니다. 이게 왜 남자들을 미치게 하냐면 여기에는 강력한 의외성과 반전 매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는 줄 알았던 내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데이트 중에 유창한 프랑스어로 주문을 한다거나 몰래 준비했던 자격증 합격 통지서를 맞다. 나 이거 땄어 하고 밥 먹다가 휴지 건네주듯이 보여준다면 헐, 그 순간 남자의 동공은 지진이 납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여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때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심입니다. 여러분이 과정을 숨김으로써 여러분은 남자의 응원이나 칭찬 없이도 스스로 목표를 이뤄내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거든요. 징징거리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그 모습에서 남자는 엄청난 섹시함을 느낍니다. 관계가 지루해질 틈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라는 여자는 까도 새로운 능력이 나오는 양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데요. 남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심한 사이에 이 여자는 또 얼마나 대단해질까? 내가 더 멋진 남자가 되지 않으면 이 여자를 감당 못하겠는데? 이런 건강한 긴장감이 관계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러니 언니들, 제발 그 멋진 계획들 입 밖으로 꺼내서 김 빼지 마시고 꾹 참으세요. 그리고 완벽한 결과로 남자의 턱이 빠지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복수이자 최고의 유혹입니다. 자, 7번째 비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예요. 하지만 눈 딱 감고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경제적 경계선과 인생의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언니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 보면 재벌 2세 실장님이 나타나서 내 빚 갚아줄게, 너는 몸만 와 라고 할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시죠? 아이고, 나한테도 저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면 하고 상상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가 남자로서 진짜 뼈 때리는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부양 본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맛있는 밥 사주고 예쁜 가방 사주면서 여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희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본능 뒤에는 아주 강력한 공포심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나를 호구로 보나? 혹은 이 여자는 나 없으면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매력은 수직으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진짜 신비로운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지갑 속사정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결정,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큰 투자를 한다거나를 할 때 남자에게 오빠, 나 어떻게?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라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치열하게 혼자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뒤에 남자에겐 아주 쿨하게 통보하거나 공유만 합니다. 이게 왜 남자들에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냐면 여기에는 권력의 균형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이고 자유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며 남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남자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참나 남자들이란 참 간사해요. 자기가 밥값을 다 내고 싶어 하면서도 여자가 오빠가 다 내야지라는 태도를 보이면 정이 뚝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여자가 오늘은 내가 살게, 오빠 저번에 고생했잖아 하면서 자기 카드를 멋지게 긁을 때, 혹은 나 이번에 적금 만기돼서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계약했어 라고 덤덤하게 말할 때 남자는 속으로 헐 대박을 외치며 긴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내 돈 보고 만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으로 이 여자를 붙잡아 둘 수는 없겠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남자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당신을 유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남자는 이제 정서적인 가치와 진심으로 승부를 봐야 하거든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하고 당신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어루만져야 하며 인간적인 매력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즉, 당신의 독립성이 남자를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자친구한테 가서 오빠 나 너무 힘들어. 그만두면 오빠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어떡하지? 하면서 징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달랐어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3개월 동안 이직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연봉 협상까지 끝낸 뒤에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다음 달부터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했어. 지금보다 더 바빠질 수도 있는데 대신 내 커리어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오빠가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나랑 상의 안 했어? 라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단호하고 주체적인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와,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선장 자리를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구나.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여자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더 멋진 남자가 돼서 옆에 서 있어야지. 라고 다짐하게 만들었죠.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 없이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 라는 무언의 시위입니다. 이 태도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갑을 관계를 없애줍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남자는 당신을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아니 어쩌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파트너로 존중하게 됩니다. 에이구, 그러니 언니들 제발 오빠가 결혼하면 다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커리어 계획을 그 남자에게 너무 투명하게 오픈하지 마세요. 나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라는 식의 뉘앙스만 풍기세요. 당신이 가진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남자가 끊임없이 궁금해하도록 만드세요. 그 미지의 독립성이야말로 남자가 당신을 평생 떠받들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테니까요. 8번째 비밀, 이건 우리 언니들이 정말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아한 거절의 미학. 다시 말해 내 계획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노를 외치는 대담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토요일 오후 여러분은 모처럼 집에서 팩 붙이고 넷플릭스 보면서 힐링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혹은 밀린 독서를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릴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너네 집 근처인데 잠깐 나올래? 얼굴 좀 보자. 이때 우리 착한 언니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굴에 붙였던 팩 떼어버리고 젖은 머리 대충 말리고 옷장에서 제일 예쁜 옷 꺼내 입고 5분 대기조처럼 튀어나가시죠. 어머, 오빠가 나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하면서요.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바로 호구의 연애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제가 남자로서 아주 뼈 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갑자기 연락해서 나오라고 하는 건 물론 당신이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의식적으로 얘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는 애, 얘는 별일 없는 애라는 깔보기가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호출에 매번 응해주잖아요? 그럼 남자는 학습합니다. 아, 이 여자를 만나려면 굳이 미리 약속 잡고 식당 예약하고 공들일 필요가 없구나. 그냥 심심할 때 찌르면 나오는구나. 헐,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24시간 불 켜져 있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브레이크 타임이 확실한 미슐랭, 쌉스타 레스토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이건 튕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써나르는 매뉴얼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계획이 그 남자의 충동적인 제안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아무리 그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도 여러분의 선약, 그게 비록 집에서 잠자는 것일지라도 지키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어머, 오빠 근처야. 아쉽다. 나 지금 개인적인 일로 좀 집중하고 있어서 나가기가 어렵네.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냥 원래 약속했던 수요일에 보자. 그때 더 예쁘게 하고 나갈게. 참나.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감히 나를 거절해? 하고 화낼 것 같죠? 떠나갈까봐 무서우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죠. 거절당했네?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집에서 뭐 하길래 나를 안 만나주지? 이 거절은 남자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너는 내 스케줄을 맘대로 휘두를 수 없어. 둘째, 나를 만나려면 최소한의 예의와 준비를 갖춰서 내 시간을 예약해.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남자는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싹 바꿉니다. 아, 이 여자는 쉬운 여자가 아니구나. 다음부터는 며칠 전에 미리 물어봐야겠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얻기 힘든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했죠? 당신의 시간이 공공재가 아니라 허락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연애 고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썸남이 밤늦게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나는 내일 아침 루틴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해. 마음만 받을게 라고 칼같이 자릅니다. 남자들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제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 정식으로 대접할게라며 애프터 신청이 빗발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락함과 계획을 지키기 위해 거절할 줄 알 때 남자는 당신의 그 단단한 중심을 존경하게 됩니다. 징징대며 매달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킬 줄 아는 기품 있는 여자.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니들, 제발 그놈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no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그 남자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우아하게 튕기세요. 그게 당신의 가치를 천장까지 뚫고 올라가게 만드는 비법이니까요. 9번째 비밀, 이건 우리 언니들의 매력의 유통기한을 없애는 마법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용한 진화, 즉 멈추지 않는 자기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연애 초반에 그 짜릿했던 설렘, 도대체 왜 시간이 지나면 식어 빠진 믹스 커피처럼 밍밍해지는 걸까요? 남자가 변심해서, 사랑이 식어서, 에이구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뼈아픈 진실은 여러분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 다들 아시죠?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신비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 대해 하나둘씩 알게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 이 여자는 이런 거 좋아하고 주말엔 늘어지게 자는 거 좋아하고 화나면 입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남자의 머릿속에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끝나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다 아는 편한 여자가 되는 거죠. 헐,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필요한 전략이 바로 버전 업그레이드입니다. 스마트폰도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기능 달고 나오는데 왜 사람은 몇 년째 그대로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읽고 경험하며 변화할 때 남자는 여러분을 다 읽은 책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챕터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조용히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나 오늘부터 영어 학원 다녀. 나 필라테스 등록했어 라고 떠벌리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데이트할 때 지나가는 외국인이 길을 물었을 때 유창하게 대답해 주거나 셔츠핏이 미묘하게 탄탄해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왜 남자들을 미치게 하냐면은 여기에는 강력한 제인식의 충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내가 이 여자를 다 안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모습이 툭 튀어나오면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내가 알던 걔 맞아?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인지적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자에게 묘한 위기감을 심어줍니다. 이 여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으면 이 여자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는 건강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결혼 5년 차인데도 남편이 껌딱지처럼 붙어 다닙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 언니는 남편 몰래 6개월마다 새로운 취미를 마스터한대요.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역사 공부에 빠져서 박물관 데이트를 주도하고 최근에는 코딩까지 배운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와이프는 양파 같아. 살아도 모르는 게 계속 나와. 그래서 딴 생각할 틈이 없어.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멋진 여자를 놓칠 것 같거든. 세상에나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남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태되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따라오거나 결국 여러분의 성장이 남자의 성장까지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언니들 제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와 한몸이 되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책을 읽든 운동하든 악기를 배우든 뭐라도 해서 어제보다 0.1%라도 더 나은 내가 되세요. 당신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면 그 남자는 평생 당신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느라 딴 눈 팔 시간조차 없을 테니까요. 당신은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쉼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째 비밀.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11가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효과만큼은 핵폭탄급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입술의 온도를 바꾸는 기술, 즉 잔소리를 멈추고 감사의 언어로 그를 조조해라입니다. 자, 우리 언니들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고 시작해 봅시다.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나왔을 때, 혹은 그가 내가 부탁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해놨을 때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가나요? 아니, 오빠는 도대체 시계 볼 줄 몰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또 해야 하잖아. 이런 날카로운 말들이 자동 판매기 버튼 누른 것처럼 튀어나오지 않나요? 물론 이해합니다. 속 터지죠. 저 같아도 화납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여기서 남자라는 종족의 치명적인 뇌 구조 결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잔소리나 비난의 뉘앙스를 풍기는 순간 그 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공격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뇌의 청각 피질이 닫히고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마음의 셔터를 쾅 하고 내려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언니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건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이나 나를 무시하는 처사로만 들립니다. 결국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남자에게 너는 무능력해라는 말로 번역되어 꽂힙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큼은 영웅이고 싶고 해결사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사건건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면 남자는 영웅의 망토를 벗어던지고 반항하는 사춘기 소년이 되거나 아예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참나, 걔를 좋게 만들려고 한 말이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아이러니,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강화라는 심리학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행동 심리학의 대가 스키너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천벌소리 비난보다는 보상, 칭찬, 감사를 받았을 때 행동을 반복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쉽게 말해 남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리모컨은 비난이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계산된 우아한 조종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가 데이트 코스를 짜왔는데 식당 맛이 영 별로예요. 보통은 여기 별로다. 블로그 좀 잘 찾아보지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남자는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이 나서 다음부터는 내가 찾아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고수 언니들은 다릅니다. 오빠, 오늘 여기 분위기 진짜 독특하다. 오빠가 나 맛있는 거 먹이려고 여기저기 검색하고 고민했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 음식 맛은 좀 아쉬워도 오빠 덕분에 기분은 최고야. 헐, 이 멘트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과 먹는 음식을 비난하는 대신 의도 나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고 감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내가 실수했는데도 나를 감싸주네? 이 여자는 진짜 천사인가? 다음엔 진짜 기가 막힌 맛집을 찾아서 내 여자를 기절시켜줘야지 하면서 의욕이 불타오릅니다. 남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대우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죠. 여러분이 그 남자를 세심하고 능력 있는 남자라고 믿어주고 아주 작은 행동에도 역시 오빠는 든든해, 오빠가 도와줘서 진짜 편했어 라고 감사의 언어로 꼬리표를 붙여주면 남자는 그 꼬리표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를 답답한 인간, 손이 많이 가는 인간 취급하면 그는 정말로 여러분 앞에서 멍청하고 게으른 남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욕먹을 거 대충 하자라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자가 왜 신비롭고 보물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희소성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거리고 남 탓하기 바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여자는 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여자의 내면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넓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이 여자는 감정의 격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여왕의 품격을 보여주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모시는 기사 혹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반대로 당신이 하녀처럼 잔소리하면 남자는 당신을 하녀 취급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주인님이 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지혜로운 형수님은 형님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을 때도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아이고, 다친 데 없어? 당신이 나 도와주려다가 그릇이 희생했네. 당신 마음만 받을게. 치우는 건 같이 하자. 세상에나 형님이 그날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설거지 마스터가 된 건 물론이고 형수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채때도 믿는 충성스러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권력입니다. 요구하지 말고 그가 자발적으로 바치게 만드세요. 나한테 좀 잘해 라고 소리치는 건 하수입니다. 네가 해준 작은 배려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라고 속삭이는 것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인정 욕구의 노예입니다. 고마워, 대단해, 역시 오빠야 이 세 마디면 남자는 전쟁터에라도 나갈 수 있는 단순한 동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 남자의 부족한 점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지 말고 그가 애쓰고 있는 작은 노력들을 현미경으로 찾아내서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뱉는 예쁜 말들이 씨앗이 되어 결국 그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멋진 남자로 키워낼 겁니다. 그리고 그 멋진 남자가 바치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현명한 언니들이 가져야 할 특권 아니겠어요? 에이구, 잔소리할 에너지를 아껴서 칭찬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아껴둔 소위 위 끝판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10가지가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기술이었다면 이 마지막 비밀은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자리에 앉히는 마인드셋입니다. 바로 스토아적 삶의 태도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에이구, 갑자기 웬 철학 강의냐고요?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아주 쉽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이야기니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쿨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나의 반응에만 집중한다. 우리 언니들 연애하다 보면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생기죠.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데이트, 약속이 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며 펄펄 뛰거나 우리 이제 끝난 거야 라며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 찍으면서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경우 솔직히 많으시죠. 세상에 나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 본인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남자는 더 지칩니다. 남자는 여자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잠재워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내공을 가진 여자는 이럴 때 침묵의 바위가 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거대한 산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칩시다. 보통은 이제 우리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해라며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건 남자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스토아적인 태도를 가진 여자는 다릅니다. 이미 벌어진 일, 즉 남자의 실패는 바꿀 수 없는 상수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태도와 말에 집중하죠. 그녀는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자책하지 마.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밥 굶어도 당신 안 떠나.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보자. 헐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단순히 고마운 걸 넘어서서 소름 돋는 존경심이 듭니다. 남자는 평생을 강한 척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어서 사실 속은 어린아이처럼 여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 여자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것이 되어준다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영혼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안전기지입니다. 여러분이 외부 상황이나 남자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때 남자는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돌봐줘야 할 짐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참나 생각해보세요. 예쁘고 애교 많은 여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별거 아니야,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릇이 큰 여자는 정말 드뭅니다. 희소성이야말로 가치의 원천이라고 했죠. 이런 멘탈을 가진 여자는 남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스토아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 이상 남자의 눈치를 보거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과 평온함은 그 남자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네가 어떻게 하든 난 괜찮아 라는 태도로 초연해질 때 남자는 제발 너의 그 평온한 세계에 나 좀 끼워주어라며 안달이 나서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품의 정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깊은 내면의 힘,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남자가 평생을 바쳐 탐구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신비감이자 매력입니다. 우리 언니들 이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세상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멋진 바위가 되어보세요. 남자가 와서 기대고 쉬다가 결국엔 탑을 내리고 정착하게 될 테니까요. 자, 한 가지 이유를 다 훑어봤으니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신비감이라는 건 억지로 쓴 가면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과 자율성,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내면으로 쌓아 올린 튼튼한 성벽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깊게 파고들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더 어렵죠. 이 매력 찾기 여정에서 우리 언니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건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섭게 자존감을 갉아먹는 바로 자책입니다. 아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쉬운 여자였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다 퍼줬을까? 왜 그렇게 헌신하다 헌신짝이 됐을까? 이렇게 과거의 나를 쥐잡듯이 잡는 거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과거의 나를 향해 왜 그렇게 멍청했니? 너는 왜 기품이 없었니라며 손가락질하는 순간 현재의 여러분이 가진 평온함마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기서 정말 단단한 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언니들 제발 스스로에게 좀 더 관대해지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속이 빤히 보이게 행동했던 건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계산 없이 순수하게 다 주고 싶었던 여러분의 뜨거운 진심이었잖아요. 여러분은 그저 가진 친절을 다해 치열하게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굳은 살처럼 단단한 갑옷으로 삼으세요. 지난 상처들은 이제는 좀 침묵할 줄도 알아야겠구나. 진심에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아주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본성인 그 따뜻한 착함을 버리고 독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착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세련되고 지혜롭게 다듬자는 거죠. 오늘 제가 진짜 털어놓고 싶은 1급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오래가는 묵직한 신비감은 무언가를 억지로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 여유로움에서 나옵니다.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거나 나 좀 알아달라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이 스스로 꽉 차 있는 상태, 그 평온한 에너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깊은 경지에 오르면 억지로 밀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비로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니까요.
그때가 되면 남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10분이면 다 읽는 얄팍한 잡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을 바쳐서 탐구하고 여행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우주로 여러분을 모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언니들, 오늘 저랑 함께 실가지의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 긴 이야기였죠. 어쩌면 듣는 내내 가슴 한 구석이 찌릿찌릿 아파왔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혹은 머리 위로 전구가 탁 켜지듯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며 무릎을 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 가슴속에 꼭 문신처럼 새겨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이구,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물인 이유는 단순히 남자가 갖기 힘들어서 혹은 잡힐 듯 말 듯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서 감히 누군가가 쉽게 손을 뻗어 움켜쥘 수 없는 고귀함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비감을 차가운 냉정함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만 함과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신비감은 남자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라는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향기 같은 겁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그윽하고 깊어서 남자가 저 멀리서도 이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신비감은 사실 아주 정중하고 우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으니 내 옆에 서고 싶다면 당신도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라는 무언의 제안인 셈이죠. 이건 남녀 모두에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건강한 자극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침 튀기며 강조했던 그 스토아적 삶의 태도 기억하시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에나 우리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흘러가던가요.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죠. 연애도 똑같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갈대 같을 수도 있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울고 불고 멘탈 나가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택하세요. 혼란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마음이나 외부 상황은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세요. 대신 내가 꽉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바로 나 자신의 반응과 태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됐네. 하지만 난 무너지지 않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 배포, 그 단단한 기품, 그게 바로 여왕의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더 이상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확인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이 꽉 차 있으니까요. 남자가 사랑을 주면 고맙게 받고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내 인생은 여전히 멋진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이게 진짜 무서운 매력입니다. 남자는 이런 여자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준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진짜 달라지겠다,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단단함으로 진짜 어른의 연애를 하겠다라고 다짐하셨다면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1을 적어주세요. 왜 하필 11이냐고요? 이 숫자 11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직선이 나란히 서 있죠.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 땅에 튼튼하게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 올곧게 뻗어있는 두 그루의 나무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질질 끌려다니거나 누구 하나가 무너져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각자 온전한 독립체로서 바로 서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면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그러니 댓글에 11을 남기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바치는 맹세입니다. 나는 이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나는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겠다.
나는 얄팍한 밀당 대신 깊이 있는 기품을 선택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10일이라는 숫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숲을 이룰 겁니다. 그 숲 속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고 울지 않을 겁니다.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남자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현명한 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끄지 않고 들으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 넓은 마음과 우아한 태도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할 거라고요. 단순히 불타오르다 금방 꺼지는 가벼운 연애 말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랑, 죽을 때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언니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 부디 오늘부터는 남보다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너 참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안아줄 때 세상도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늘 평온하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더 뼈 때리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 보따리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드시고 마음 튼튼하게 지키고 계세요. 안녕.